안녕하십니까. 가축육종 이응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9급 가축육종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행된 문제입니다. 가축육종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축육종 정의에 대한 문제가 한 7문제, 그 다음 각 축종별로 특징에 대한 문제가 한 10문제, 나머지 3문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계산식 풀이식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 풀이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공식을 외우고 계셔서 대입을 하여야만 시간을 절약하실 수도 있고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세포에서 감수 분열이 유사 분열과 다른 점이 아닌 것은 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면 감수 분열과 유사 분열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의 횟수. 이것은 차이점이 맞습니다. 두 번째, 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 염색 개수. 세 번째, 교차의 발생. 네 번째, 자매 염색 분체의 분리입니다. 이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유사 분열이라는 것은 체세포의 분열 현상을 유사 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하거나 혹은 체 구성 유지를 할 때 분열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유사 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 분열은 유사 분열보다 조금 복잡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 EN에서 N으로 바뀌는 그러한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2개에서 하나로 줄은 그런 분열이다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는 감수 분열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 횟수, 유사 분열인 경우에는 1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일 때는 2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포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 염색체 개수는 유사 분열인 경우에는 모세포와 딸세포 모두 EN입니다. 감수 분열인 경우에는 모세포는 EN인데 딸세포만 N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감수 분열일 때 모세포는 2개고 딸세포는 하나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차의 발생. 유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수 분열일 경우에는 교차 현상으로 다양한 유전성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이고, 네 번째는 모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전자 좌이를 달리하는 두 종의 유전자가, 여기서 보신 두 종의 유전자가 각기 고유의 단백질을 만드나 단백질이 공동작용을 함으로써 전혀 다른 제3의 형질을 발현시키는 비대립 유전자 작용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립 유전자와 비대립 유전자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한 쌍을 이뤄서 유전자가 4개가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마주 바라보는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엇갈려서 마주 보는 것을 비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위 유전자 작용인지 상위 유전자 작용인지 다인자 유전자 작용인지, 네 번째, 보족 유전자 작용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위 유전자 작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질에 두 쌍의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동위 유전자 작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위 유전자 작용이라는 것은 비대립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상위 유전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인 자유 유전자 작용이라는 것은 두 쌍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를 들여 두 쌍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들이 어느 한 형질의 표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다인자 유전자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다유전자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보조 유전자 작용은 비대립 유전자라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대립 유전자 작용으로는 보조 유전자, 상위 유전자, 다인자 유전자 작용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대립 유전자입니다. 복대립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수능 문제에서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셔서 암기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하는 것을 복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3개 이상과 대립 유전자입니다. 비대립 유전자인지 대립 유전자인지 그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은 한 염색체의 단편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염색체에서 협동원체 여기가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단편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 점은 동원체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동원체라는 것은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잘록한 부위, 이 부위를 동원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염색체를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부착되는 곳,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180도 회전했다. 이것을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지 여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충 설명을 보시면 여기는 염색체로부터 나온 단편이 180도 회전해서 다시 부착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 떨어져 나온 그러한 단편이 다른 염색체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염색체의 위치만 달리해서 부착되는 것을 역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A, B, C, D, E, F, G인데 여기서 이 동원체의 좌우로 어느 한 곳이 잘려서 다시 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A와 B 사이에 한번 잘리고 D와 E 사이가 한번 잘렸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 C 사이에 한번 잘리고 D와 E, F, G, H 잘려서 A와 D가 한번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A, D가 앞에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고 뒤에 B, C가 바뀐 겁니다. C와 B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E, F, G, H는 그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A, D, C, B, E, F, G, H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위가 180도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에서 이번에는 B와 C에서 한번 잘리고 F와 G에서 한번 잘렸을 때 각각 잘려서 다시 부착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B에서 뒤에서 잘린 F가 그대로 와서 달라붙고 C, D, E는 180도 회전하면 E, D, C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G, H가 그대로 붙어서 A, B, F, E, D, C, G, F, H 이러한 형태로 바뀌는 것을 역위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바뀌는 이 부위가 잘려나온 부위가 180도 회전을 한다. 그것을 항상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닭의 깃털색의 유전 중 레그호원종은 상위성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 우성 백색으로 백색을 띠고 플리먹스록종은 열성 백색으로 백색을 띈다. 여기서 우성은 항상 대문자, 열성은 항상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열성 백색
플리목스록종과 유색인 한국제리닭 간의 교잡으로 생성된 F1은 어떠한 표현형을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제리닭을 보시면 열성과 우성이 교차되어 있는 그러한 형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형을 가지려면 모두 유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열성 인자와 열성과 우성을 같이 가졌을 때는 이러한 유전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형에 의해서 모두 유색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선발 육종에서 세대당 유전적 개량량을 최대화하는 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유전적 개량량, 이 문제는 간혹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량량, 유전적 개량량에 대한 정의를 잘 상기시켜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선발차를 작게 한다. 이 문제가 선발체를 크게 한다입니다. 두 번째, 선발 강도를 높게 한다. 유전력을 크게 한다. 세대 간격을 짧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선발차를 크게 한다. 선발 강도를 높게 한다. 유전력을 크게 한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개량의 목표점이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격을 짧게 해서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형질을 개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표가 육종 개량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선발차를 크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유전적 개량량이라는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축을 이용하여 생산된 집단이 종축에 속하여 있던 모집단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개량된 정도를 유전적 개량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적 개량량이라는 것은 물론 그 모집단에 비해서 나온 자손축이 더 형질이 우수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종축을 얼마나 좋은 종축을 확보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종축을 확보한 다음에 그 종축 간의 교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수한 그런 자축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섯 번째, 다음 중 조류의 반성 유전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로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호두볕, 흑색, 조숙성, 계란색, 만우성, 횡반, 횡반, 만우석, 은색. 이것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조숙성, 단간벽, 횡반 이런 것이 있는데 우선 이것을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반성 유전이라는 것을 용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성염색체에 동반되는 유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염색체에 동반되는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유류 염색체는 성염색체는 X 염색체지요. 그 다음에 조류의 염색체는 특이하게 Z 염색체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그러한 항목입니다. 조류의 성염색체는 Z 염색체이다 하는 것이고요. 성 이외의 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자가 성과 연관되어 유전하는 현상을 반성 유전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에 따라 유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에 따라서 발현하는 현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반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혈우병 혹은 생맹 이런 것이 반성 유전에 기이한 현상입니다. 혈우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여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인자, 인자만 보유하고 있을 뿐 발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남성에게만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간혹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맹. 이 생맹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성 유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그러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생맹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식 전부는 정상입니다. 여기서 전부 정상인 것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 정상이다 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가 정상이면 자식은 전부 정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생맹인 여자가 정상 남자와 결혼을 하면 남자는 생맹이고 여자는 정상입니다. 두 번째, 이 예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남자는 생명이고 여자는 정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인 부와 아들인 자가 정상과 생명으로 바뀌어 있지요. 그 다음에 생명인 모와 딸인 여자가 또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 모두 생명인 경우입니다. 아들이 일부일 때 유전을 시킵니다. 여자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 일부 아들한테 유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번 예제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부모 A와 B 간에 태어난 개체 X의 근교 개수는 부모 간 혈연 개수에 얼마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표로서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축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2분의 1, 2분의 1씩) 각각 유전 형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5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교개수라는 것은 근친교배의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이 가축의 육종 개량이 있어서 가능한 한 근친교배는 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잡종광세를 이용해서 우수한 형질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개수가 높다는 것은 크게 권장될 만한 그런 개수가 아닙니다. 혈연개수, 두 개체 사이에 어느 정도 가까운 혈연인가를 나타내는 개수가 혈연개수입니다. 그래서 근교개수와 혈연개수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부에서 2분의 1, 모에서 2분의 1이 오고 형제 간에도 2분의 1씩 받게 됩니다. 사촌 간에는 8분의 1씩 근교개수를 갖게 됩니다. 요 세 예제를 암기해 두시면 이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